일단 내신을요, 통화랑 고등학교가 있고, 기대학교랑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원에 오셔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세요.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세요. 시간을 정해드릴게요. 네. 토요일날 오세요. 몇 시까지 오실래요? 네. 시간을 정하세요. 1시? 몇 시에 오실래요? 1시에 학원이 있어서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학원 수업이 있어요? 2시 10분에 끝나요? 그럼 이쪽 넘으면 2시 안 되는 거네? 토요일날 오셔서 제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희도 들으시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내신 대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설명 다 했어요. 사각함수 기본편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은 보강 설명하도록 하죠. 1-1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초체력 길르는 거야. 알겠죠? 기초체력 길르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래. 코의 길이를 구하래요. 부채꼴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세타래. 이만큼이 R이 있대요. 이만큼 호의 길이일 텐데 호의 길이를 푸더법의 정의 때문에 R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요. 기억나죠? R 세타 이렇게 구하고요.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거나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을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썼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 나와있고 중심각의 크기가 호등법으로 나와있으니까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래요. R 세타잖아. 그래서 반지름은 파이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5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2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 이렇게 하시겠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2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어서오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보시다시피 부채꼴의 넓이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2분의 R제곱 세타를 할 수도 있고 2분의 R로 갈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고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뭐 2분의 R제곱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출발. 고은이 친구인데요. 셀프 석 오케이. 앉으세요. 앉으시고 저 책 하나 가져가세요. 네. 74페이지. 뭐다 말았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R제곱 세타래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9에다가 3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될 거야? 3이 될 거라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잘못했나? 3분의 2. 잘못했어요? 3분의 2파이라고? 그렇구나. 다시. 자, 얘가 2분의 1에다가 R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3분의 2파이죠? 이렇게. 너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너 약분이 되고, 3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천천히 이제 하시면 돼요. 한 파이니까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3번. 74페이지야. 74페이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송지영. 지영이? 74페이지야.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뭐 반지름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R 세타거든요. 이렇게. 반지름은 이제 우리가 구할 예정이고 세타는 3분의 2파이고요. 걔가 2파이가 된대요. 따라서 반지름을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2파이를 2파이분의 3분의 1 나누는 거죠. 3분의 2파이니까 파이는 약분이 될 거고 2도 날아갈 거고 뭐 3 이렇게 나와요. 됐죠? 반지름은 이제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나왔을 거고 이때 부채꼴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R제곱하면 이제 9가 되고요. 목소리가 같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R제곱 세타 이렇게 3이 될 거고 2가 날아갈 거고 3파이 이딴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누구랑 1번이고요. 정됐나? 왜 2분의 3, 2파이분의 3이에요? 됐어요? 다시. 네, 파이는 날리고요. 날렸죠? 파이가 날렸어요. 날려놓고 이거 계산하러 가는 거야. R은
R은 2에다가 2분의 3 곱하는 거잖아? 반지름 3이죠. 이렇게 됐죠? 반지름 3이야? 얘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2분의 1에다가 9에다가 3분의 2 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예요. 아 그래요? 3분의 2 파이는 이렇게 하고요. 3분의 8은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다 왔으니까 그 내신을 기백이랑 확통이랑 본다면서요. 니들 전부 다 오시면 토요일날 학원을 다 오셔서요 제가 찍어놓은 강의를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제가 무엇을 들을지는 토요일날 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토요일날 오시는데 두 분을 말씀하셨고 몇 시까지 오실래요? 저 12시에 영어 들으러. 영어 끝나고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고 가면 되겠다. 알겠죠? 영어 수업 끝나면 몇 시죠? 4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요? 그럼 그 이후에 공부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고 4번. 그리고 이따가 그 저 천막 시간에 3월목에서 풀어드릴 거예요. 시험지 들고 오셨나요? 안 들고 와도 준비는 돼 있을 거예요. 준비 돼 있으니까. 그것도 듣고 가세요. 친구 고인 친구도 듣고 가세요. 그것도 3월에 준비해야 되니까. 4번. 반지름의 길이가 이래요. 그 다음에 넓이가 2배에다가 파이 빼기 2. 이거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하면 되지 뭐. 넓이 2분의 1에다가 R제곱 세타래요. 이렇게 계약국 오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세타는 이제 구하라는 얘기니 세타는 냅두고요. 걔가 2배에다가 파이 빼기 2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타가 있고 걔가 2배에 파이 빼기 2래요. 그러니까 뭐 날리면 되지 뭐. 세타는 파이 빼기 2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5번 둘레의 길이가 12cm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한대요.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둘레가 12라 했으니까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 호의 길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12라는 것은 이 아래다가 L을 더했어요. 걔가 12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과 L로만 넓이를 표현하면 될 것 같잖아요. 넓이를 보시면 2분의 1에다가 R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 이런 말 했으니 L을 날립시다. L을 12 빼기 2하로 이제 하죠. 목소리가 많이 갔네. 이렇게 갔죠? 넣었어요. 넣게 되면 2분의 1 R에다가 12 빼기 2R 이제 이렇게 됐어요. 넓이가 이거니까. 그래서 얘가 6 빼기 R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죠. 2분의 1 날려주면 R에다가 6 빼기 R이 됐을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6R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R에 관한 2차 식이잖아요. 그죠? 2차 식일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꼭지는 R좌표라고 할까요? R좌표를 구할 텐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뭐 미분에서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R에다가 플러스 6은 0되게 하는 R값을 찾으면 돼요. R값은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3이었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R이 3이었을 때가 미분계수가 제로잖아요. 미분계수 제로니까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그 R점을 찾으면 꼭점에 R좌표 찾는 거잖아요. 됐죠? 그렇게 돼서 R이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뭐라 그랬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둘레의 길이가 40cm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 공식을 잘 활용만 하면 돼. 둘레의 길이가 일단 나왔네. 그러니까 R이 있을 거고 여기 R이 있을 거고 L이 있을 거고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때 중심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인가 했으니까 뭐 세타까지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둘레가 40이니까요. 이 아래다가 L을 더하는 것이 40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넓이를 구하시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또 놀아야 되잖아. 그러면 넓이를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R제곱 세타? 잖아요. 그죠? R제곱 세타? 이때 뭐 L은 이렇게 하겠죠. R 세타 이렇게 구하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할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시작을 어떻게 할까?
물론 식은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 2분의 1에다가 R, L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했으면 여기 있는 R을, L을 아래 가는 식으로 바꿔서 일단 아래 가는 2차 방식으로 만들었죠. 2차식으로 만들었죠. 만들었던 과정을 해보죠. 뭐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R이 있어요. 여기가 40 빼기 2R이 됐죠. R은 냅두고요. 2분의 1을 해요. 20에다가 R을 했어. 얘가 마이너스 R 제곱에다가 20R이 되죠. 그러면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되거든.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뭐 이런 얘기니까 그때 R값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R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미분에서 엉덩이 한번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R에다가 플러스 20이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R값이 10일 거잖아. 그렇죠? R값이 10이니까 R이 10이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할 때 세타를 구하래요. 그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때 R은 10이었거든? 그때 세타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지? 이 위도잖아. R이 10일 때 넓이는 최대야. 넓이를 구해야 되나? 그러면 R이 10일 때 넓이는 최대니까 R이 10이었을 때 그때 호의 길이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호의 길이도 나올 거니까 R이 10을 여기다 넣어요. 넣게 되면 20 더하기 L은 40이 됐어.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 호의 길이는 20이라는 걸 알았어요. 20이라는 걸 알았는데 얘가 R 세타잖아. 이렇게 반지름이 10이었다 했을 거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세타는 뭐 2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각에 대한 보기가 좀 이렇게 이상하죠. N 해놓고 이제 잘려있죠. 동경의 위치가 2, 3면에 있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기억 100도 2, 3면에 있나요? 그렇죠? 2, 3면에 있어요. 마이너스 700도는요? 마이너스 700도는 이쪽 볼까요? 이쪽으로 가는 각을 양각이라고 부르고 이쪽으로 가는 각을 음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0도라는 소리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렇게 음각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 마이너스 360이지? 두 바퀴를 돌았어. 마이너스 720이잖아요. 마이너스 720인데 다시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20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경이구나. 얘는 1,3면에 있는 거잖아. 니은은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2, 3분면에 있을 테고요. 됐죠? 240도는 몇 3분면에 있는 거니? 180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3, 3분면에 있을 테고요. 마이너스 200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좀 봐봐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80도잖아. 거기에서 마이너스 200도니까 20도만큼, 절대값이 20도만큼 또 갔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도는 여기 3, 3분면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 두 번 돈 다음에 4분의 3파이래요. 두 번 돌았어. 두 번 돌게 되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도는 거잖아. n이 1이었을 때 얘가 n이 2였을 때는 또 두 바퀴 도는 걸 거고요. 계속 이 위치를 나타내는 상태인데 거기 얼마를 더하래요? 4분의 3파이를 더하랬지? 4분의 3파이를 더할 거니까 4분의 3파이가 135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이렇게 갔겠죠. 됐죠? 여기서 하면 되겠네. 개수를 세시면 뭐 4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8번 하나씩 해보면 돼요. 동경이 몇 사비맨인가 뭐 그런 것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합니다. 조금 조심해라. 조금 조심하세요. 얘가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요. 이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여기 조심하세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는 소리는 동경을 이제 그려보자고. 단위원을 그려놓고 1사분면의 각이라는 소리는 뭐 이쯤에 이제 위치가 있어요. 점이 있을 거잖아. 점이 있고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그럼 얘를 표현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는 소리는. 자,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돈 다음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수하게 1사분면에 위치한 각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그 알파라는 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고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세타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돼. 세타는
짝수 파이만큼 가는 거잖아. 일단 짝수 파이만큼 가야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걔를 2n 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됐죠? 2n 파이만큼이 빙글빙글 돌았어. 돌아놓고 거기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되겠다. 이런 스토리예요. 됐죠? 일반가로 필요할 줄 알아야 되고, 이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각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반땅을 때려요. n파이가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거래. 2분의 알파죠. 알파가 됐을 거래요. 근데 알파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였으니까요, 2분의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4분의 파이인 거야. 이게 절대값은 항상 얘는 1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거죠. 2분의 알파라는 놈이. 그러니까 n파이라는 건 뭐 이런 거야. n이 1이었을 때를 보면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2분의 알파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요거만큼 더해졌을 거고, 이렇게 더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2였을 때를 보면 2파이였을 건데 2분의 파이를 더하래요. 그러면 요거만큼 갔을 거고 뭐 이런 거잖아. 계속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입니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하기 일보 직전 잠깐 복습해볼게. 물어봐야지.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단위원 얘를 돌아다니는 함수에서 썼어요?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사인은 y좌표. 빗변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어머, 접선 그러면 탄젠트이지 않았었어요? 접선이면 탄젠트였고요. 빗변은 시컨트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아. 얘가 쓸 필요 없다. 단위원이 있어요. 단위원이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이 위치해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단위원을 기준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이제 1인 상황이었어. 1인 상황이고 동경인지 1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여기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각삼각형을 좀 만들었잖아. 이래놓고 실제 이제 중상대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여기가 세타가 있어요. 조금 집중해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여기에 있는 길이가 이제 A래요. 여기에 있는 길이가 B고요. 여기에 있는 길이가 C래요. 그러면 각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B라는 길이는 틀리지 마세요. A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B라는 길이는 A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그래요. 이놈들 봐라. 자, 보세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 여러분 봐봐. 간다. 자, 정의를 먼저 내리고 합시다.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가정을 하자. 중3 때 생각 B 스토리예요. 중3 때. 집중. 코사인 세타가 있어. 너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래서 C분의 A라고 했을 거고, 뭐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 사인 세타가 있어요. 너는 C분의 B잖아. 이렇게 배우잖아요. C분의 B, B변분의 높이인가?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A분의 B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변은 C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지 이 소린 거야. A라는 변은 C에다 뭘 곱한다고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고요?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이에요? 뭐라고요?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이야? 끼고 끼고 코사인이야? 끼고 끼고 코사인이에요?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이쪽 볼게요. 너는 이제 B야. B인데 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놈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거죠. 여기는 B라는 놈이 있어요. B라는 놈이 있는데 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대. 각을 끼고 돌았어요? 빼고 돌았어요? 각을 빼고 돌았죠. 빼고 돌았죠. 이걸 끼고 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이고요. 각을 빼고 돌면 사인이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너를 해보면 B는 A에다가 탄젠트 세타 이게 기본이에요. 얘는 좀 편해. 이 B라는 놈이 뭐냐? 여기 A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너 할 때가 아니야. 두 번째. 그러면 지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가 A라고 해보자. 여기가 세타래요. 여기 뭐예요? A에다 뭘 곱하라고? 코사인 세타. 각을 끼워 넣으면 코사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A에다 뭘 곱하죠? 사인 세타야. 각을 빼고 넣으면 사인이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지각삼각형이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L이라고 할게 이번에. 여기가 세타예요. 집중. 여기 뭐야? A에다 뭘 곱해? 옳지. 코사인 세타를 곱해.
각각 끼고 들어오면 코사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구하러 갈 거야? 얘네다 뭐 곱해요? 옳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워. 코사인의 합수는? 시컨트. 사인의 합수는? 코시컨트. 탄젠트 합수는? 고탄젠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봐. 집중해봐. 이게 직각이 있어. 여기 세타인데 여기를 A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네가 뭘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표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A였잖아. 그 A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지. 코사인 세타로 나눈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A에다 뭘 곱하면 돼?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잖아. 이 C를 볼까? C? 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B였죠. 그럼 B에다가 사인 세타로 나누면 C잖아? 즉 B에다가 뭘 곱하면? 코시컨트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되셨죠? 또 해볼게. A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B예요. 그러니까 B를 무엇으로 나누면? 탄젠트로 나누면 일단 거꾸로니까 탄젠트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야. 따라서 B에다가 뭐를 곱하면? 코탄젠트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 그 상황에서 다시 다음부터 정리를 하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원이 있어. 정의 내리기를 반지름 1이 1이래요. 단위 원이니까 이때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했고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만큼의 길이가 1이었대요. 그러면 원래 정의가 이랬는데 중3 때 뭘 배운 거냐면 내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1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게 나오겠구나. x좌표는 코사인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고 그 다음에 1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니까 아 사인 세타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3 때 스토리가 됐죠? 또 문제를 바꿨어. 여기가 이제 3이래요. 이렇게 3이 된대요. 그래서 세타가 되겠대요. 그 소리는 뭐냐면 머릿속 생각이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3이라는 소리야. 3. 그러니까 원래 반지름이 1짜리가 있었는데 3짜리라는 얘기는 더 이상 크게 읽을 수 없으므로 3짜리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나중에 삼각형도 더 설명해도 똑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3짜리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뭐지? 3에다가 뭘 곱해요? 코사인 세타를 곱할 것이고 너는 3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런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으로 가도 여기가 이제 동경이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3이야. 그러니까 너의 좌표를 찾게 되는데 3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것이고 3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당연한 스토리가 이게 확대됐단 말이죠. 이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너랑 큰 삼각형이랑 조그만 직각삼각형 닮은 도형이잖아. 닮은 도형이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확대된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하지만 확대가 돼도 뭐는 똑같아? 세타는 똑같기 때문에 그 각에 대해서 노는 것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을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해볼게요. 오늘 내가 소리를 너무 지나 나와줄게. 그래도 목이 갔나봐. 할게. 1-9번. 원점 5가 있고요. 마이너스 4,3을 이으래요. 이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3이 있대요. 이 정도. 마이너스 4,3이니까 이쪽을 동경으로 이어떼는 거예요. 이렇게. OP를 동경으로 하는 값을 세타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5잖아. 여기는 3이고 절대값만 따지면 여기는 여기가 4죠.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될 거니까 절대값만 따지면 5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5인 원을 생각하자.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반지름이 5인 원을 생각하자. 그런 얘기고요. OP를 동경으로 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세타라고 할 때 OP를 동경으로 하는 값을 세타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세타가 2, 3면의 각이니까 이게 세타라는 소리야. 이게 세타 아니야? 알겠죠? 이게 세타가 아니야? 그래요. 이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걸 뭐라고 쓰면 되지? P점 뭐라고 쓰면 돼? P점 코사인분의 사인?
뭐라고 쓰지? 좌표를? 아까 그랬잖아. 애초에 정의 내리기를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야. 여기가 보면 마이너스 4,3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야? 그러면 뭐라고 써야지?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기초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좌표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잖아. 걔를 사각함수로 표시를 해보면 이만큼의 각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파이 빼기 세타로 볼 수는 있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기도 해. 5에다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되는 거야? 4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면 각이 90도보다 작은 각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5에다가 사인에다가 파이 빼기 세타를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3이 나올 거지 않겠어요? 그죠? 3이 나와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각이 90도 작은 각을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피곤하잖아. 애초에 정의를 내리려면 뭐라고 써야 돼? 무엇이 마이너스 4고 무엇이 3이라고 쓰면 돼? 아까 1~3면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이 초반을 헷갈리면 안 된다. 3짜리를 해볼게. 이때 동경이 있다 그랬었죠.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이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3이었었어요. 이게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좌표 한번 구해보자. 여기 세타 했었어요. 좌표 불러볼래요? 3 코사인 세타. 당황하지 마세요. 3 사인 세타 이랬었죠. 이때 내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해도 각도는 변함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고, 이때 요점의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을 거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로 쓰기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때 세타를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세타였을 거 아니야? 되죠? 그러면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 여전히 3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P'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3이에요. 3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를 그냥 곱하면 돼요. 그 다음 3에다가 뭘 곱해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돼요. 다만 얘가 2, 3면의 각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2, 3면의 각이잖아요.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 y좌표가 플러스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정의를 내릴 때 이 각이 1, 3면에 있는 각이건 2, 3면에 있는 각이건 3, 3면에 있는 각이건 반지름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배웠다고. 3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놈의 부호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따져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고 탄젠트는 세 글자로 뭐였죠? 기, 울, 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양수인 거예요. x좌표, y좌표, 기울기 전부 다 양수잖아. 여기는 뭐만 음수예요? 뭐만 음수. 음수인 게 뭐지 여기는? 코사인. 양수인 거는요? 사인.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떤 게 양수죠? 탄젠트. 여기는요?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외웠다고. 몰사탄코네 무슨 뭐 얼싸안코네 이렇게 외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양수인 것만 택한 거야. 여기까지 사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소리야. 초반을 잘해야 된다. 얘가 그 마이너스 4,3을 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3이었대. 이렇게. 이점이 P점이었대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로 정해진다고요? 5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놈이 나타내는 동경은 요만큼이 세타였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쓰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5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5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게 좌표예요. 세타가 2선면의 각이니까. 그런데 마침 얘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고 마침 얘가 3이라는 소리고 요 소리인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고 사인 세타는 뭐가 될 것이냐 그러면 5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여기만 이쪽 각 생각해서만 절대각 구하고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이제 정의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래요. 두 개를 더해서 5분의 마이너스 1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관련된 문제 나올 거야. 10번 원점과 이거를 잘해야 뒤쪽에 있는 사각함수 접셈 정리, 사각함수의 합성, 벡터를 이용한 것들 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해야. 여기 삽질하면 안 돼. 3이랑 마이너스 4래. 여기 3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된대요. 동경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겼어. 4사분면에 있는 동경인 거잖아. 이랬을 때 얘를 동경으로 하는 건 세타라고 한대요. 세타가 이랬을 거라고요. 이렇게.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면 4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되셨죠? 그러면 이쪽이 3이고 이쪽이 4니까 절대값이 4니까 반지름은 5라는 걸 추정할 수 있잖아요.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렸던 거야. 되셨죠? 반지름 5인 원을 그린 거고요. 좌표를 표시해보면 5에다가 코사인 세타, x좌표는 코사인, 5에다가 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이렇게 처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때 요놈의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3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이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역시나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잖아요. 됐죠?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1-11번 그림이 조잡하죠? 내가 그래서 그래요. x고요. y가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5x를 시초선으로 하는 여기가 이제 5였을 거예요. 5x를 시초선으로 하는 시작하는 선이라는 얘기예요. 길이가 3인 동경 OP가 있대. 동경 OP니까 요만큼이 P가 위치해 있을 거고 길이가 3이래요. 머릿속 생각은 반지름이 3이 원을 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POX가 120도래요. 요만큼이 120도래. 그랬을 때 전피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P의 좌표를 바로 쓰시면 되는 거야. 3에다가 뭘 곱해? 코사인 120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에다가 또 뭘 곱해? 사인 120도를 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는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120은 사인 60과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는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같아. 그러니까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거예요.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야. 그래서 2분의 3 루트 3이라고 하셨겠죠. 이렇게. 그래서 x좌표는 왼쪽, y좌표는 오른쪽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 동그라미 2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갑시다. 12번 이것도 좀 중요한 게 항상 뭐 이제 탄젠트의 값이 나와 있어요. 나 질문 좀 해볼게. 틀릴 확률이 좀 있다? 저 좀 보죠. 탄젠트 값이 나와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사각함수 더정리 이후에 보면. 그러면 멋있게 풀지 말고요. 일단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그려놓고 여기 세타라고 만들었다.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니까 요만큼을 3이라고 치고 여기를 4라고 쳐요. 이렇게. 빅변의 길이가 3대 4대 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질문. 사인 세타가 얼마지?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3. 자, 크게 따라합니다. 이러면 망한다. 따라해봐. 이러면 망한다. 왜 망하냐면요.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을 모르는 거야.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의 값에 따라서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풀었잖아? 이렇게 그냥 풀었다는 소리는 너의 절대값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만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을 계산하고 싶지 않니? 이런 거 알잖아. 여기는 전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호 결정은 몇 선면인지 각인지 몇 선면에 있는 각이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일단은 절대값을 구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보통 문제를 보면 막 이거 제곱을 한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일단 이걸 찾으시고 문제에서 보듯 세타에 보면 이렇대요. 2분의 3파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이 3선면에 있는 각이었나봐요. 3선면에 있는 각.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전부 다 음수잖아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알아.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이걸 아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뭐 이거잖아요. 15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래.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하실 거고 더하기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래요. 마이너스 5분의 4를 곱했어. 아마 마지막 계산분기가 될 거야. 지금 놓치면 안 돼. 곱해요. 마이너스 9에다가 6을 더하실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2를 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2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야. 사인 또는 코사인 뭐 아무거나 좋아. 상한값의 값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그린다? 직가상한값부터 일단 그린다. 그려놓게 되면 절대값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은 알고 있는데 이 가격 범위에 따라서 부호 결정을 하러 간다. 알겠죠?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죠. 13번. 세타가 4삼면에 가기래요. 그러면 4삼면에 가길 거니까 코사인만 양수라는 걸 알아요. 그죠?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요. 코사인만 양수였는데 코사인이 5분의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라고 넣고 여기 5라고 쓰고요. 여기 4라고 써요. 한 대한 대 오니까 3이었겠지 뭐.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사인 세타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야. 그런데 세타가 4삼면에 있는 각이므로 절대값은 5분의 3입니다만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에다가 5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 빼기 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3이 될 거라서 4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항상 직각상한표 그려놓고 절대값을 찾은 후에 그 다음 놀러 가는 거예요. 1-14번. 세타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일 거니까 3삼면이라는 거 알아.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예요. 탄젠트 세타라고 할까요? 됐죠?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1에 절대값만 바라보면 되나봐. 여기 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13이고요. 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라는 얘기니까 절대값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5대 12 대 13이니까 여기가 5라는 거를 알아. 됐죠? 오케이.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자. 코사인 세타 값은 일단 절대값은 13분의 5인데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뭐하래요?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탄젠트 양수니까 냅두면 되겠지. 근데 두 개를 더하래.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될 거고 5분의 12가 될 거고 그럼 뭐야? 65분의 마이너스 25 13 곱하기 12 얼마? 156? 계속 빠르군요. 뭐 이딴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5번 세타의 각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라고 했으니까 2선면의 각이래요. 체크하고 딱 가는 거야. 2선면의 각이라고? 그러면 이거 사인 세타만 양수겠는데? 이런 얘기죠?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의 절대값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세타라고 하고요.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2였을 거야. 이쪽은요 9에다가 4를 빼면은 저 5니까 루트 5였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사인 세타는 절대값이 3분의 루트 5인데 사인 세타가 양수일 거니까 냅두면 되고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러 갈 거야.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5예요. 절대값은 2분의 루트 5인데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니까 너는 이제 음수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두 개를 더하시래요. 더했을 거니까 계산 니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함수의 관계인데 복습하고 합니다.
우리가 뭐 했던 것 중에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단위원이 있죠.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단위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때 동경을 하나 잡죠. 잡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반지름이 이제 1이야. 여기가 세타래요. 이게 코사인 세타고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했던 것 같아. 기억나죠? 그렇게 되면 이만큼은 여기다 접선을 하나 때려보자. 접선을 두 가지로 때렸던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접선을 하나 때렸고 이 점에서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을 하나 때렸고 기억나죠? 이 점 접선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접선이 모이면 얘가 이제 수직일 거잖아. 중심으로부터 접점을 이으면 수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갔을 거고 접선 하나 더 때려보면 여기서 접선 하나 더 때려요. 여기서 이렇게 쭉 때립니다. 자, 접선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접선이 있었어. 그래놓고 이제 노란색 연장선을 이제 그어보면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었었는데 기억이 나나 몰라요. 해보자. 요만큼의 길이가 뭐지? 그쵸? 탄젠트 세타죠?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1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탄젠트 세타예요. 이렇게 됩니다. 즉 기울기를 굳이 요 삼각형에서 구하지 않고 이런 삼각형에서 기울기를 구해도 된다고 소리인 거야. 탄젠트 세타가 요만큼이니까 되셨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역시 1이었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또 뭐지? 그쵸? 탄젠트 세타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결론은 지금 뭐냐면 접선이 보이면 탄젠트를 떠올리도록 해라. 뭐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접선이 보이면 탄젠트를 떠올리도록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얘야. 이것부터 할게. 이거 빗변이잖아. 빗변.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1이 나왔다는 거지. 반대로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이 두꺼운 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 1에다가 시컨트를 곱해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 큰 삼각형이 있잖아요. 여기도 빗변이 보여. 요만큼이 있거든. 이 두꺼운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두꺼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 또한 얼마예요? 시컨트. 그렇게 되는 거야. 시컨트 세타가 된다. 따라서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관계는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단위원 위의 점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거꾸로 쓸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1이었고 두 번째는요. 어떤 직각삼각형을 택해도 좋은데 여기서 택해봅시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었어. 그러면 너는 탄젠트, 너는 시컨트, 너는 1 이랬잖아요. 그러면 탄젠트의 친구는 뭐 시컨트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가 1의 제곱에다가 시컨트의 제곱을 하면 아니죠. 1의 제곱에다가 탄젠트의 제곱을 하면 시컨트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너는 시컨트의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탄젠트의 친구는 시컨트 되셨죠? 시컨트가 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물론 차관상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교형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도 뭐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얘를 유도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나오고요.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유도는 그래? 유도는 그런데 도형적인 의미를 파악을 했으니까 뭐 할만할 거고 세 번째는 약간 이제 뭐 조금 생각을 하는 건데 사인 세타가 있어.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방정식 같은 문제를 풀면 합이랑 곱을 추론해야 되잖아 원래. 근각계수 관계를 이제 구하려면요. 근데 얘는 제곱하면 좀 편한 놈이야.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을 하잖아. 그럼 1이거든요. 더하기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즉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 때리잖아. 1 더하기 2사코가 나와. 한번 읽어볼래요? 1 더하기 2사코 다시 1 더하기 2사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세타가 있어.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제 뺐대요. 얘도 가만히 두지 말고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이랑 뒤에 거의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 빼기 2사코가 나와.
됐죠? 보통 사코를 어디서 묻냐면 여기서 물어요. 탄젠트 세타가 있고요. 코탄젠트 세타가 있어요.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있고 코탄젠트 세타가 있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보지 말고 수식으로 볼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코탄젠트는 앞에 있는 역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되죠? 통분을 해요. 통분을 하게 되면 분모가 사코야, 사코. 분모가 사코야. 사코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코분의 1이 나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세 개가 한 통속이야. 너랑 네가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보였잖아. 더했어. 그러면 뭐부터 때리는 게 좋아? 제곱을 때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때리면 1 더하기 2사코고요.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 때리면 1 빼기 2사코가 되잖아.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더했으면 뭐가 나온다고? 사코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가지고 너를 묶기도 하고 너를 가지고 얘를 묶기도 하고 막 지들끼리 막 놀아요. 알게 됐죠? 오케이. 잠깐 써보시고 외워야 돼. 1 더하기 2사코 1 빼기 2사코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 사코분의 1 요거까지는 하셔야 돼. 왼쪽으로 전화번에 그린 그림이니까 이건 지웁니다. 그래도 한 거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미적분2의 그 뭐냐 최대치수 단원 있잖아요. 최대치수 단원 거기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문제 안에 섞여서 나올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 해보죠. 2-1번을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이 있고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방금 봤지만 앞에 거 제곱이랑 뒤에 거 제곱을 했어. 1에다가 빼기 2사코잖아. 이게 뭔데? 이렇게 묻는 거야? 1 빼기 2사코가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는 가만히 두지 말라 그랬지. 뭐 하라고요? 제곱해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좌변 제곱했어. 1 더하기 2사코가 나와. 우변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사코가 4분의 1에서 1을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뭐 집어넣으면 되겠다. 2사코를 여기다 딱 때려넣어요. 이렇게. 때려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7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냥 두지 말고 제곱을 하자. 되셨죠? 그냥 두지 말고 제곱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4차 방식이 있대요. 4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 이것의 두 분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였대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였대요. 근데 k를 구하래요.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방식을 풀어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각의 관계를 쓰도록 해야죠. 이게 이렇게 했을까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어. 두 개를 더했으면 이것분에 이거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한 게 있어요. 두 분 곱이니까 4분의 k야. 이렇게. 그러면 위에 것 아래 것을 구할 수 있겠구나. 제곱을 하러 갑니다. 제곱을 하러 가면 1 더하기 2사코가 나오죠. 걔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사코가 1을 뺐어요. 1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코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너랑 너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4분의 k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왼쪽을 보면 뭐 8분의 2k 되는 거잖아. 이렇게. k 값이 뭐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요. 2-3번. 2-3번은 살짝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갈게. 첫 번째 질문.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인수분해 하실 줄 아시죠? 인수분해 하러 갑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뒤쪽이 뭐냐면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때려 넣으시면 돼요. 외울 생각하지 말고
됐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때려 넣어. 그럴 거니까 a 빼기 b가 될 것이고 위에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는 거니까 a제곱에 플러스 ab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를 합과 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빼기 3ab가 있고 a 더하기 b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요. 그렇게 됐을 거래.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때려 넣는 거니까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었어요. 3ab가 있을 거고 a 빼기 b로 처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됐죠?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이런 경우 있어. a의 n제곱이 있고요, b의 n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있대요. 얘를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얘가 흐름은 똑같아. 흐름은 똑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3차식이니까 1차식의 인수를 끄집어냈잖아. a 빼기 b를 끄집어냈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얘도 똑같아. a 대신에 b를 때려넣으면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는 3차식인데 1차식을 덜어냈어. 여기 있는 구성이 2차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n차식이야. 1차식을 덜어냈어.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돼? n-1차식이어야 돼. n-1차식. 그러니까 n-1차를 구성을 할 텐데 A로만 구성할 수도 있고 A, B 섞여 있을 수도 있고 B로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시면 A의 n-1차, A로만 n-1차를 구성을 했어요. 더하기 A가 n-2차라면 B가 한 개가 붙어야 n-1차 되는 거지? 지수끼리 합하면. 또 해볼게. A가 n-3차래요. 그러면 B가 두 개가 붙어야 n-1차 되는 거 아니야? 되셨죠? 이렇게 갑니다. n-1차를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알아야 돼. 뒤쪽을 가게 되면 A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B가 n-2차가 돼야 하고 B가 n-1차가 돼야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얘는 그 미분법 증명을 할 때 얘를 모르면 안 되니까 꼭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셨죠? 하나 더. 문제를 풀다가 다항함수 또는 뭐 다항식 이런 말이 보일 수 있어요. 다항함수 또는 다항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다항함수야 무엇이 가능해? 미분이 가능해? 다항함수하고 미분이 가능해? 뭐 이런 거잖아. x세제곱 미분 가능하잖아. x의 100승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게 되면 이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 생각은 뭐 이런 거야. 얘가 a-n의 x의 n제곱 a의 n-1에 x의 n-1승 a의 n-2에다가 x의 n-2승. 특히 논술적으로 가자니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쓰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얘가 a의 1에다가 x의 1승이 될 거고 a의 제로까지 펼쳐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기는 x 개수들은 0을 포함한 자연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n이죠, n. 여기는 n은 0을 포함한 자연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의미하는 거. 이게 무슨 함수라고요? 다항함수라고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다항식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합니다. 뭐 하려고 이거 했냐면 2-3번을 하려고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2차 방식이 이때 2x 제곱이 있고 빼기 x 더하기 k가 있대요. 이거는 여기에 두 분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대요. 인수분해 안 돼. 근각계수야 아니면 그래 공식 아니면 뭐 미분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식 아니더라도. 얘가 사인의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 이렇게. 그럼 이랬을 거야. 여기서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요. 그럼 2분의 1이었을 거고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요. 2분의 k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는 순간 제곱을 때리게 되면 비슷한 게 나오잖아? 1 더하기 2사코니까. 그래서 걔를 기반으로 해서 k를 먼저 구하고 처리하지 뭐. 그럼 얘는 제곱을 해요. 그러면 1 더하기 2사코가 되죠. 이렇게 되고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2사코가 4분의 1에서 1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사코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2분의 k여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8분의 4k가 되는 거니까 k 값을 구해볼까? k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대요. 어쨌든지 간에 쌓고 곱한 것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거야. 이렇게 합가곱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를 구하래. 너는요 합가곱을 여기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쌓고 세제곱에다가 빼기 3배 SC S 더하기 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합가곱을 통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을 더했어요.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에다가 빼기 3 곱하기 쌓고 곱한 것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래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고 곱하기 사인이랑 코사인을 더한 게 2분의 1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뭐야?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인가? 그러면 16분의 11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됐겠죠? 기본적인 형태니까 쫄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할게. 4번은 한번 보자. 이제 4번 사인과 코사인을 더했대요. 걔가 3분의 1이래? 이렇게 된대. 이래놓고 1 빼기 탄젠트의 세타 분의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1 빼기 코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야, 느낌이 얘는 어차피 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제곱을 하면 뭐 사코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곱도 나오는 상황이야. 곱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밑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네.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이고 더하기 1 빼기 얘는 역수니까요.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사인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 분의 코사인 얘는 사인분의 사인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제 해볼까? 얘는 코사인 빼기 사인 분의 이렇게 곱할 거니까 코사인의 제곱이고 더하기 너는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천천히 이제 해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 사인 빼기 코사인을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가 여기 달리는 거예요. 즉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 빼기 코사인의 제곱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이랑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삭제가 되네요. 결국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네. 네가 답인 거네. 됐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나서 막 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상황을 먼저 보세요. 구하는 게 뭔가 보고 식을 정리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곱을 끌어내야지 뭐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쳐다보시면 되겠고 2-5번 뒤쪽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게 하려고 꽤나 고민을 해서 앞에 실어놓은 거니까 잘 보세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세타랑 코탄젠트 세타를 곱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했다? 탄젠트랑 코탄젠트를 더하래. 뭐 분의 1이었지? 사코분의 1. 근데 얘가 사코분의 1이야. 그러니까 사코분의 1 추론하려면 위에 거를 제곱을 때려야 될 것 같아. 1 빼기 2 사코잖아? 걔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사코가 있어요. 걔가 1에서 4분의 1을 빼 4분의 3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코는 8분의 3이 될 것이고 역수치하라 했으니까 3분의 8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 10분만 쉬세요. 목소리가 계속 걸걸걸 이러네.